반갑습니다. 크로우의 아이치입니다. 채널 설명에 있듯 크로우의 콘텐츠 개발자, 데이터 분석 오버워치 가이드를 담당합니다. 현재 한국 오버워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다시 크로우 운영할 생각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오버워치2의 14시즌 티어리스트 영상입니다. 크로우의 티어리스트 영상은 오버워치의 랭커 페이지를 매일 추적하여서 만든 차트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랭커 페이지에서 많이 보이는 영웅은 그 시즌에 좋은 영웅인 게 분명하고, 랭커 페이지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 영웅은 그 시즌에 안 좋은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티어리스트 영상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전부터 랭커 페이지를 추적해오고 있으며 한국의 메인 채널 아이치에서 2년째 티어리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14시즌부터 크로우에서 모든 티어리스트를 진행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기능을 활용하여 한국어, 일본어, 영어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번역은 검수를 하고 있으며 나레이션은 AI로 시작하지만 반응이 좋으면 나레이션을 하는 인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인사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제 본론 보겠습니다. 이번 14시즌 티어리스트는 다음 밸런스 패치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당장 다음 주에 밸런스 패치가 있을 수 있는데, 개발진이 이번에 발표한 해저드 글에 따르면 해저드 너프 계획이 크지 않고 여기에 현재 다음 시즌 대규모 패치로 바쁠 듯 하여서 오늘 영상의 수명이 꽤 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탱커 티어표부터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모양이죠. S티어 해저드 현재 OP 성능입니다. 신규 영웅의 성능 보장 기간이죠. 아시아 1200점, 북미와 유럽은 800점을 넘어선 상황이며 현재 모스트 유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게임을 승리로 만들어주는 캐릭터인 거죠. 현재 해저드의 점수는 다른 영웅들의 첫인상 때와 비교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일리아리, 벤처 같은 경우는 첫 시작이 거의 미미했죠. 대부분의 영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저드와 비슷하게 처음부터 좋았던 건 마오가와 주노 정도가 있네요. 마오가는 첫 출시 당시에 아시아 300점, 북미 500점 수준이었고, 해저드처럼 사기로 출시했던 주노도 세계 서버 모든 곳에서 100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 해저드는 첫 출시 마오가 주노보다 더 좋은 겁니다. 사실 해저드가 사기인 건 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개발진이 14시즌 시작하면서 해저드에게 신규 영웅 특수 버프를 많이 줬으니까요. 특히 데미지를 증가시켜 체력이 낮은 영웅들은 한 번에 죽일 수 있게 바뀐 게 매우 큽니다. 결론적으로 14시즌 모든 영웅들이 현재 해저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버워치는 영웅 간의 상성이 매우 커서 특정 영웅이 세지면 나머지 모든 영웅들의 픽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14시즌은 해저드를 기반으로 영웅들의 픽률이 좀 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뒤쪽 모든 설명이 이 해저드 위주로 많이 설명됩니다. 자리야 현재 유일한 해저드 대항마로 에어입니다. 해저드는 적 딜러 한 명을 잡아서 녹이는 영웅이죠. 자리아는 주는 방벽으로 해저드에게 물리는 영웅을 도와줄 수 있고, 여기에 해저드보다 더 빠르게 적 뒷라인을 잡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대응 수단 A티어예요. 다만 자리아 점수 보면 알겠지만 이 논리는 북미 서버와 유럽 서버에서 공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시아에서만 이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리아를 해서 해저드를 대처하는 방식은 아시아에서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자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만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호도 차이까지 생각을 해서 티어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고 설명을 좀 덧붙이고 있어요. 자, 다시 자리아 보겠습니다. 현재 자리아는 서버별 차이를 염두에도 유일한 A티어예요. 지금 북미 서버와 유럽 서버는 해저드를 대응하는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모든 탱커 영웅들이 점수가 낮고 추세도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북미 유럽 기준으로 보면 현재 A티어가 없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B티어 영웅들은 해저드를 상대로 윈 플랜이 있는 영웅들입니다. 승리 가능성이 높은 영웅들 위주로 좀 짧게 보겠습니다. 가장 괜찮은 건 디바입니다. 이전 시즌과 좀 비슷합니다. 디바는 탱커를 카운터 치는데 이점이 커요. 디바는 해저드 상대로 딜교환을 이길 수 있으며, 디바 매트릭스와 넉백은 해저드 암살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디바 매트릭스로 해저드의 벽을 먹을 수 있죠. 다만 문제는 그 효율이 이전 시즌보다 더 안 나오고 있네요. 이전 시즌은 단순하게 마오가 정커킨 오리사를 잘 때리면 됐는데, 이번 시즌은 벽을 무조건 먹고 여기에 암살을 무조건 방해해야 해요. 더 많은 조작을 필요로 하고, 그런 난이도 때문에 점수가 이전 시즌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네요. 그러나 디바가 해저드의 카운터 개념인 건 분명합니다. 시그마, 디바와 비슷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저드가 진입하기 전에 포킹을 통해 2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시즌 시그마를 힘들게 했던 마오가 오리사 정컨킨 모두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 랭커 유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메타의 핵심 카운터 가능성으로 보였는데, 근데 또 현재 상승 추세가 꺾였네요. 해저드 카운터가 가능하나 그 가치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둠피스트, 해저드보다 더 빠르게 적 뒷라인을 녹일 수 있다면 플레이해도 됩니다. 둠피스트는 암살 특화 영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저드보다 더 빠르게 녹일 수 있죠. 북미와 유럽에서 이 개념으로 현재 점수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둠피스트 점수를 보세요. 사실 아시아에서 둠피스트는 훨씬 옛날부터 암살 밸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아에서 점수가 이전 시즌보다 더 낮죠. 현재 해저드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인하르트, 북미 유럽의 둠피스트입니다. 특히 현재 오버워치 즉시 사망 기술이 많이 사라졌죠. 라인하르트 돌진 즉사의 가치가 비교적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리사가 치명 면역이 사라지고 포킹 능력이 약해지며 아예 메타 밖으로 사라졌죠. 라인하르트를 카운터치기 정말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아나로 카운터 당하다 보니 점수가 좀 많이 낮네요. 정커킨도 라인하르트와 비슷합니다. 더 빠르게 적 뒷라인을 녹이면 되고 이론상 지휘의 외침으로 해저드의 암살을 살짝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커킨 자리아 상대로 약하다 보니 아시아 서버 점수가 좀 낮습니다. 이외 다른 탱커들은 모두 메타 바뀝니다. 특히 이전 시즌 준호 이속 기반 러쉬 메타가 크게 왔었죠. 이 때문에 밸런스 패치로 러쉬 탱커 메타가 모두 다 죽어버렸네요. 탱커 메타 요약 어쩔 수 없습니다. 해저드 하세요. 하기 싫으면 경쟁전을 쉬세요. 자, 딜러 보겠습니다. 먼저 S티어 소전에게 OP 마크 주겠습니다. 14시즌 시작하면서 데미지 증가라는 강력한 버프를 받았고 그 결과 6개월간의 암흑기가 드디어 사라진 상황입니다. 아시아 760점, 북미 660점, 유럽 630점으로 이는 소전의 그 이전 전성기 시절보다 더 좋은 수치입니다. 사실 소전은 6개월에 걸쳐 리오크 대형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는 14시즌 개발진의 말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죠. 특유의 원샷 밸류가 너무 좋았어서 11시즌 시작하면서 원샷 밸류를 아예 없앴고 이후 여러가지 버프를 통해서 차징된 게이지를 여러 번 쏘는 데미지 메인 딜러 영웅으로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진은 이번 시즌 오랜만에 데미지 수치를 조정 롤백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 이전 원콤 밸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기능이 탑재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소전 OP 성능이 될 거란 거 알고 있었어요. 즉 소전 향후 다시 데미지가 또 조정될지 어떻게 밸런스 패치가 될지 그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겐지, 트레이서 5.5 데미지 너프 이후로 겐지가 서브딜러의 정석이 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겐지로 트레이서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해저드 메타 또한 겐지에게 좀 호재네요. 궁극기 연계가 가능하며 해저드에게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겐지 S티어입니다. 애쉬, 위도우, 캐서디, 히트스캔 3대장 모두 나란히 A티어입니다. 이전 시즌의 교훈은 풀 다이브여도 히트스캔은 필요하다였죠. 그래서 이 애쉬, 위도우 메이커, 캐서디 3형제가 이전 시즌 막판까지 상승 추세였습니다. 다만 포인트는 그 히트스캔 자리가 소전으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하락 중입니다. 투탭의 애쉬, 원샷의 위도우는 그나마 점수 유지 중인데 캐서디가 좀 눈에 띄네요. 해저드를 상대로 구르기나 성광을 통한 버티기가 좀 안되는 상황 같습니다. 딜러 B티어 구간은 이번 해저드 메타의 꿀챔들입니다. 가장 괜찮은 건 에코입니다. 해저드 상대로 카운터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광선이 해저드에게 매우 큰 부담이에요. 당장 지표를 보면 전 시즌 말보다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에코는 역사적으로 보면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수가 오릅니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죠. 오버워치 랭커는 등재 조건 중에 게임 판수가 있어서 시즌 초에 높은 점수 유저들은 판수가 부족해서 집계에 안 잡힙니다. 즉 에코는 시간이 흘러 진짜 하이 랭커 유저들이 랭커가 되면 점수가 오르는 거죠. 손브라, 해저드 상대로 카운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해저드가 해킹에 약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 시작되면서 점수가 조금 올랐는데 다만 이 상승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손브라가 에코와 정반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마스터 아래 구간까지 랭커로 잡히는 시즌 초에 손브라는 고평가가 됩니다. 토르비온, 버프 메리트도 있으며 여기에 해저드 상대로 버틸 힘이 좀 있습니다. 다만 히트스캔 상대로 분명 약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봐야 합니다. 이외 영웅 중에는 솔저를 좀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오버워치 숲대회에서 해저드 미러전일 때 솔저가 좋은 그림이 꽤 나왔었습니다. 솔저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말카디아가 영상 만들 겁니다. 사실 상의 안 했는데 그냥 좀 만들어야 합니다. 딜러 메타 총평, 소전이 돌아왔습니다. 이외 나머지는 현재 11시즌 이후 생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포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나, 오피바크 주겠습니다. 아시아 1100점, 북미 유럽 800점으로 개사기 해저드와 비슷한 점수입니다. 사실 아나는 거의 매 시즌 이런 점수였으니 어쩌면 해저드보다 더 사기인 영웅이죠. 아나는 해저드 메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 러쉬 메타 때는 준호 기반으로 팀플레이하는 효율이 더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해저드만 제압하면 되다 보니 아나의 수류탄과 수면총으로 해저드 카운터 치는 게 좋습니다. 키리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현재 S티어입니다. 가장 먼저 해저드와 너무 잘 어울려요. 아나 수면 힐벤을 없애는 방울이 있고 적 해저드에게 물렸을 때 순부로 도망가면 됩니다. 여기에 그 이전 시즌 데미지 버프도 분명히 큽니다. 투탭 밸류가 다시 약간 살아났죠. 키리코 전성기 시절만큼의 변수 창출은 조금 힘들지만 현재 힐러 영웅들 체력이 225가 되어서 저 키리코를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미러전에서 효율이 좋아요. 준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덮어야 한다. 제가 티어리스트 영상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준호가 이 말의 가장 큰 예시네요. 이전 시즌의 준호 밸류는 오버워치 게임 밸런스를 파괴했었습니다. 그래서 14시즌 너프를 받았고 여기에 더 큰 문제인 해저드가 출시했죠.
이 두 가지가 겹치며 준호는 현재 결과적으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준호 현재 서버별로 활용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준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북미 서버이며 아시아는 준호보다는 아나, 키리코, 브리기테를 더 많이 기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준호 현재 활용하기 어려워요. 가장 큰 문제는 적 해저드에게 버티는 내성이 없습니다. 제냐타, 아나와 수면 연계 플레이로 해저드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시그마 디바와 부조화 구슬 연계도 가능하죠. 그 미약한 가능성으로 현재 B티어 하위권에 있습니다. 루시오 14시즌 개발진의 패치 의도가 적중 중입니다. 본인 힐 밸류를 통하여 준호와 다른 밸류를 만들어줬고 이게 현재 해저드를 버티는 내성이 되어서 준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외 다른 힐러들의 입지는 해저드로 모두 설명됩니다. 해저드에게 버티기 좋은 순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모이라 메르시가 C티어이며 거의 내성이 없는 바티스트 일리아리는 죽었습니다. 바티스트 일리아리는 딜러 상대로 체급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체력 너프 때문에 그게 좀 힘드네요. 힐러 메타 총평, 현재 해저드 메타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즉 반대로 말해 미드 시즌 패치로 해저드가 너프가 크게 된다면 또다시 혼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오버워치가 해저드로 점철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일시적인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 14시즌은 e스포츠 B시즌 기간의 마블워치까지 여러모로 재미없다 해도 할 말이 없고 이게 개발진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의 운영이 매일매일 매년 똑같이 재밌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버워치는 밸런스 패치에 많은 숙제가 현재 있는 상황이며 개발진이 다음 시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 또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번 시즌에 이 티어리스트 영상을 만들고 있네요. 아무튼 도움됐길 바라며 훈수는 환영입니다.